올해 증시 거래일이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주간인데요. 또 하루하루 장이 열리니까요. 시장 상황 대응해야겠죠.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방향성들을 제시해 주셔서 보시는 분들이 되게 고마워하실 겁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 주 또 며칠 남았어요. 지난 금요일 시장 좀 복귀해 보면 주가가 비교적 강하게 올랐습니다. 일단 수급의 약조건들이 좀 해소된 걸로 이제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배당락 이후 효과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금요일 날 코스닥이 2.8% 이상 올랐으니까 그 전날 굉장히 아팠던 시장인 거는 다들 기억하실 거고 크게 반등했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었던 부분보다 약간 빨리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충분히 앞으로 쳐다볼 수 있는 공략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빠진 거에 비하면은 그렇죠. 좀 성에 들차죠.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 금요일 날 아침 시황에 우리 나와서 얘기할 때도 사실 저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과정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못 꺾겠다, 꺾는다라고 얘기해서 다음에 재매수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의 이 지수 하락폭이 얼마 안 될 것 같다. 좀 불안한 시장인 건 맞지만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의 연속성을 보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 그 전일 기술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다행스럽죠. 그래서 금요일 날 거래소는 얼마 안 올랐잖아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수급적으로 공략받는 마이너스 점수도 많이 줄었고 하락의 연속성도 일단 보이지 않았고 일단 돌려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긍정적 포인트니까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쳐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써놨는데 기술적 부담이 분명 우리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기술적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평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긴 음봉으로 이게 차트가 좀 무너졌는데 소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기술적 부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트 열어보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얼마 전에 우리가 시장에서 저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죽기 전에 이런 장 또 올까요? 이런 장 다시 올까요? 라는 부분들로 한참을 읽었어요. 적어도 지금 그 시장 분위기는 아닌 건 맞죠. 그래서 탄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장이고 게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아직 옛날 시장 같아 보이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상당 부분 안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펀더멘탈로 봤을 때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 보니까 미증시에서도 내년에 여전히 EPS 증가를 끌고 가는 업종은 반도체니 반도체 장비니 이런 쪽들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가장 크게 매겨 살린 게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성장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자동차니 정유니 얘기 많이 하는 것들 내년 시장에 EPS 그로스가 좀 나올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이런 쪽들의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EPS 추정값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 시장이 간혹 이렇게 꺾인다 한들 시장에서 이걸 끝났다라고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값으로 본다라고 하면 글쎄요 PBR 수준 1배 수준에서 얼마나 큰 로스를 반영하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제가 해가 끝나가는 마당에 팁을 하나 좀 드리면 과거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저도 시장을 얘기하고 월급 받아먹고 사는 증권쟁이잖아요. 이 증권쟁이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이게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모여서 시장은 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소위 먹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좋으니까 이것도 해보시고 이 업종에 이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해보시고 아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시장이 빠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시장이 한참 좋을 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증권쟁이들이 나와가지고 PBR이 1배고요. 뭐 PER 배수가 5배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증권쟁이들이 나와서 밸류를 들먹이는 건 마지막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마저 무너지고 나면은 네 글자로 줄여서 증권쟁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밸류 트랩에 빠졌습니다. 뭐 싼데 안 올라요.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쉽지 않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구간으로 있는 건데 요즘 시장이 제가 한참 올라올 때는 밸류 얘기 안 했어요. 이 종목도 좋고 이 업종도 좋고 참 이런 증시 또 올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진짜 먹혔던 시장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먹히다 보니까 멀티 밸류에이션을 떠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시장에 다음 모멘텀을 들고 와야 밸류 얘기를 하지 않고 모멘텀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구간을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대하는 건 오늘 주로 말씀드린 건 이제 수급 모멘텀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현물값은 뭐 장 끝나고 나서 메일들 보실 테니까 뭐 연일 매도입니다. 예, 외국인들. 네. 근데 선물은 한 몇 주 됐죠. 동반 매도를 보이지 않고 돌려 세우기 시작했었던 그림이 나오고 있으니까 둘이 좀 어긋나고 있어요. 둘에 뭐 맞춰 세운다라고 하면 선물값은 매도로 찍고 현물값은 매수로 찍고 뭐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진정이 될 텐데, 근데 이게 엇박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좀처럼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건 선물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옆으로 좀 눕고 현물값이 과도한 매도세에서 매수로 좀 올라오는 그림, 뭐 이런 그림들을 예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최악은 여기가 더 빠지면서 선물이 쫙 밀고 내려가는 이런 그림인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시장에서 전혀 반기지 않겠죠. 뭐 일반적으로 시총 최상단 종목들이 막 무너지면서 내려가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배당 이후에 먼저 다음 페이지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제 내일이 배당락이니까 올해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배당을 많이 주는 뭐 예를 들어 뭐 한전이다. 그러면은 한번 작년에 잘 기억해 보시면 배당 수익률만큼 다음날 배당락으로 다 빠져요. 그리고 나서 한 1, 2월 동안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당을 많이 주는 개별 주식 성격들은 다음날 배당락으로 상당 부분 상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배당락을 100% 반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배당 수익률보다 시장의 다음날 배당락으로 표시되는 게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개별 배당 종목을 봤을 때는 뭐 상쇄되는 효과가 크지만 평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 큰 그림에서 보면 배당락은 항상 플러스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이후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프로그램이 쌓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와중에 이 프로그램도 같이 쌓이면 좋으니까 사는 거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시장의 탄성이 떨어진 자리에 수급만 올라왔으니까 그럼 이거 뭐 먹으러 왔을까요? 깊은 산속 옹달샘은 물 마시러 왔을 거고. 배당수 네, 여기는 배당을 주서 있는 매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림들이 배당락 이후에는 좀 둔화되는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덮어 씌우는 더 강한 매수 반전이 있어야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읽는 거고, 좀 이따가 종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를 이용한 투자 아이디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시장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배당과 관련된 수급은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긴 하지만 추세나 어떤 뭐 경기나 펀더멘탈보다는 그야말로 수급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제 연말까지 뭐 지난주까지 해서 미국의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 뭐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이제 좀 지나갔는데
대외 이슈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1월을 보게 됩니다. 네. 1월 장, 소위 뭐 1월 효과를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1월 효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네. 1월 효과가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그왜 있잖아요. 1월에 코스닥 많이 오르는 거 뭐 이렇게들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제안 포트 색깔을 보시면은 코스닥이 일단 한 종목도 안 들어가 없죠. 있죠. 예, 그래서 사이즈가 제일 떨어지는 게 송원산업 정도, 예, 그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SKT, 뭐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뭐 그 밑단으로 들어가 있는 SK이노베이션이나 뭐 CGV, 뭐 CJCGV나 뭐 최근에 편입했었던 뭐 풍산 뭐 이런 사이즈들 들어가 있어요. 9종목을 저희가 대한항공이 뭐 이렇게 9종목을 들고 있죠. 네. 사이즈 떨어지는 거는 뭐 사실 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먼저 아이디어는 드렸어요. 배당락 이후에 나는 나머지 한 종목을 난 이거를 살 거다라고 얘기했었던 이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배당락 이전까지는 거래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이 배당을 앞두고 들어오는 계절성이라고 본다면 여기 보는 것처럼 배당락을 앞두고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코스닥 대비해서 긍정적이에요. 근데 배당락을 기점으로 해서 1월 초까지는 코스닥 아웃퍼폼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07년 이후서부터 계산해 보면은 코스닥 1월 평균 수익률이 배당락 이후에 5거래일 평균 수익률이 5%가 넘어요. 예. 그리고 여기도 뭐 10년도 이후에 계산한 거 보니까 뭐 얼추 계산해도 한 6% 가까이 나올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코스닥의 이 배당락 이후에 긍정적 분위기를 이제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금요일 이 코스닥 3% 가까운 급등세를 보니까 예. 요거 한 발 늦었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밀렸던 부분을 채운 거기 때문에 뭐 늦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이 그림이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니 코스닥 ETF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라든지 뭐 일배수 ETF 값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지난 금요일날 7% 올랐거든요. 네, 시장보다 2배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수를 2배도 더 올랐네요. 더 올랐죠. 네, 탄성이 붙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수급이 반영되는 거기 네. 때문에 항상 수급 반응이 플러스 알파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찌그러져 있을 때는 마이너스 알파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요. 붙어 있을 때는 플러스 예. 알파를 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일단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돌렸고 내일이 배당락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은 내일 오전장 공략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거는 남아있는 한 종목 코스닥 150 ETF로 뭐 10종목 채워서 이제 대응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편입 타이밍은 내일 오전장 공략 타이밍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네. 말씀 드리는 거고요. 뭐 시장에서 빠지지 않을 얘기. 그럼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날 진짜 1% 돌려 세워줬는데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마이너스 점수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게 움직여야 사실 거래소가 뻗ing기죠. 그렇지 못하면은 탄성이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ROE 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멀티값을 과도하게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과연 마이너스로 읽어야 되느냐,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읽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무리가 있는 거고 옆에 보는 것처럼 PER 배수값으로 읽어도 이거 이 선행값 끌어다 쓰긴 했습니다만 10배수 PER 값을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PER 밴드, PBR 밴드 읽으실 때 이게 끝단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쪽을 읽으시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15배고 이게 10배고 이게 뭐 8배다. 그러면 멀티가 빠지지 않아도 10배수로 유지가 돼도 이 값은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제가. 이런 쪽들은 불리한 거죠. 근데 끝이 열려있는 쪽을 고르시게 되면 이건 멀티 값을 올리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은 타고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멀티를 높여주면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끝이 열려있는 걸 만지셔야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어닝이나 뭐 기업 가치 면에서 이
감소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넘버원 값을 부러뜨릴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요즘 시장에서 워낙 걱정들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함부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넘버원 값이 살아있고 새로운 뭐 코스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있고 종목으로 봤을 예. 때는 뭐 큰일 났는데요. 이렇게 읽기에는 좀 성급할 수 있다. 이번 배당락이 지나고 나서 긍정적 시장 분위기로 모멘텀을 끌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트는 지금 9개 종목인데요. 코스닥 ETF를 남은 한 자리에 네, 집어넣으시는 늘 거예요. 겁니까? 오늘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건 예, 아니고 내일 일반적으로 배당락 이후에 강세를 띠는 경우가 예. 많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는 내일 오전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아마 내일 아침에 제가 편입 의견 장중에 편입하시죠라는 의견으로 네.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장 쭉 말씀하셨지만 대응 전략 한마디로 짧게 정리해 주세요. 일단 들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어긋나면은 뭐 아이디어를 계속 바꿔가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요. 내일 오전장에 코스닥 150 ETF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 10종목이 차거든요. 예. 그래서 1월 시장에서 뭐 우리가 기다렸던 수급 모멘텀이니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지면 아마 양시장 모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밑으로 찌그러지는 시장, 기술적 부담을 계산하는 시장보다는 아직 펀더멘탈 중심으로 좀 긍정적으로 있는 분위기를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 정말 어려웠는데요. 다행히 이제 금요일 분위기가 좀 돌려 세우면서 이번 주나 정상으로의 약간 중심 잡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금요일이었습니다.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효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